반갑습니다. 돈쌤 정현도입니다. 오늘 모두 경제는 지금 코로나가 세상 모든 걸 참 많이 바꾸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끄는 가보지 못한 세계 중에 그 경제 관련해 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그 전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생활 속 방역으로 조금 전환되면서 약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일단 국방부 쪽은 예전 같은 그런 폭발적인 증가세는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봉쇄가 해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남미 쪽입니다. WHO에서도 지금 남미를 두 번째 진원지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 계절성 독감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감이라는 것도 이제 겨울이 오면 좀 많이 유행을 했다가 또 좀 더워지면 좀 잦아들고 해서 계절성 독감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코로나도 사실은 이제 거기서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문제는 지구가 좀 둥글잖아요. 지금 둥글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는 곳이 있는 것인데, 이게 꼭 계절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겨울을 다가가고 있는 남미 쪽에서는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루에 확진자만 뭐 10,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누적 그래프를 보면 뭐 한국, 중국, 이란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확진자 수는 늘고는 있지만 증가세는 약간 완만해진 건 사실인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중남미랑 이제 러시아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왜 우려스러운가 하면, 이게 계절성이 있다 하더라도 북반구가 겨울이 되고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 또 남반구하고 이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순환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지구를 이제 순환하면서 그냥 팬데믹 상황이 이제 엔데믹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우리 뭐 A형 독감, B형 독감처럼 계속 유행을 하게 되면 뭐 치료제란 게 달리 없다 보면 계속 봉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경제가 충격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게 지금 이제 가장 큰 우려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우려라는 거는 뭐 사실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올 하반기, 즉 이제 우리가 여름을 지나고 다시 겨울이 됐을 때 다시 재유행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까? 그때도 다시 봉쇄가 되면 뭔가 조치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제 재정 정책을 다시 쓰든지 아니면 이제 연준에서 무슨 정책을 또 다시 써야 될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제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가게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연말쯤에 다시 2차 유행이 되면 그때쯤에 될 것 같다는 게 그냥 주장이 아니라 실제 그 FF3몰이라고 해서 미래의 연준 기준금리를 이제 미리 거래를 하는 선물 지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그 건드리면서 이제 연말에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사실 뭐 상식이 조금 반하기는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제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건데, 뭐 실제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 연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가 좀 이제 다른 땅보다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아직은 좀 먼 얘기라고 했지만, 지금 5년 동안 어렵게 올렸던 금리를 코로나 때문에 뭐 보름 만에 다 제로 금리까지 갔다면, 만약에 2차 유행이 오면 마이너스 금리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물론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선을 좀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뭐 검토하고 있지 않다든지 시도해 볼 이유가 없다고 일축을 해왔는데, 파월 의장도 얼마 전에는 뭐 마이너스 금리를 현재 연준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이 기회에 예상보다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제라고 하면 크게 이제 부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열되었을 때 좀 진정을 시켜야 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엔진으로 활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앙은행이 아닌 통화 정책이 있을 겁니다. 금리를 높이고 낮추는 이제 통화 정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최근에 뭐 긴급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제 재정 정책이 또 다른 이제 정부가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두 개의 엔진이 이제 경제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중앙은행이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질 게 예상이 되면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이자 부담을 줄여가지고 기업이 대출을 하는데 부담을 좀 줄여서 이제 대출을 좀 늘려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확장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돈을 빌리면 심지어 돈을 주겠다는 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게 어쩌다가 이제 이 극한까지 가게 됐느냐. 먼저 간 곳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되겠죠. 일단 유럽과 일본은 현재도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좀 그 폭도 강합니다. 마이너스 0.5%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 0.1 정도 되는 일본보다 더 강하게 쓰고 있다는 건데, 거기가 왜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지 이해를 한다면 미국도 과연 어떤 상황이면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개의 엔진 중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존이라고 해서 유로화를 쓰는 이제 EU와는 또 다른 개념의 하나, 그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재밌는 게, 나라는 이제 19개의 나라가 있죠.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20이라는 유럽 중앙은행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면 19개 나라가 동시에 좀 움직여야 되고, 그 나라 중에서는 뭐 그리스 같은 남부 유럽 국가도 있고 독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선진국도 있다 보니까 재정 정책에 대해서 견해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 재정정책이 뭐 하나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이제 모든 걸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극단까지 온 게 마이너스 금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디플레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겪은 상황이었고,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뭐 엔화 공급을 좀 늘려서 그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겠다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이미 마이너스에 와 있어서 끌려 내려간 부분도 없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초반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고 하면 조금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것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 통화 정책을 완화해서 돈을 풀면 경기 선행 지수가 반응을 얼마나 하느냐를 봤는데, 예전에는 뭐 0.5 정도로 이제 같이 이제 50% 정도 확률로 같이 갔다가, 그 이후로 가면 유럽 같은 경우는 10% 정도밖에는 이제 동행성이 없고, 일본도 이제 20%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유럽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통화 정책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011년에 유로존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제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남부 유럽 국가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우니,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렇게 돈을 대줄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적자 재정을 하지 말라, 베일인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재정 정책이 거의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그냥 출력을 최대치까지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엔진 하나 가지고는 출력을 높인다고 해서 효과가 좋지 않았던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베노믹스라는 게 엔화를 공급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데,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해서 이제 소비세, 그러니까 세금을 좀 늘려서, 이제 일본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게 이제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이 비율을 조금 줄여보려고 했던 건데, 그럼 따지고 보면 통화 정책은 돈을 풀고 재정 정책은 돈을 이제 긴축을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럽은 재정정책에 막혀있고 일본은 재정정책이 사실상 긴축이었다 보니 중앙은행이 그냥 경기라는 그 아이를 키우는 독방육아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극단적인 정책까지 가게 된 것이 마이너스 금리 선택이었는데, 미국은 과연 그럴까? 미국도 사실 2013년 그 국가 신용등급 하락일 때
잠깐 크게 흔들린 적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신용 등급이 떨어진 게 그래도 뭐 미국인데 뭐 한 칸 떨어진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재정정책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 같은 거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재정정책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이제 우려감이 들면서 통화정책이 1차, 2차 양적 완화하고 좀 다르게 갑니다. 3차 양적 완화는 얼마를 하겠다고 정해놓지 않았어요.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한 달에 얼마씩 계속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 끝을 이제 오픈해 놓은 상태로 미국도 그런 상황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미국의 상황은 지금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직은 너무 이루지 않은가. 일단 유럽하고 일본하고 너무 다르고요. 지금은 제로 금리가 됐지만 제로 금리로 내릴 수 있었던 금리 여력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채권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누가 사줄 거냐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1조 달러씩 뭐 이렇게 잘 돼도 수요가 엄청납니다. 뭐 입찰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케어스 액트라든지 뭐 그 지금 팬데믹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돈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부가 보증을 하고 의회가 승인한 돈이에요. 이걸 가지고 연준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엄청나게 이미 확보를 해둔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재정정책으로 벌써 5차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로존에서 재정정책이 막혀 있어서 ECB가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금리를 끌고 왔던 것과, 그리고 재정을 긴축으로 가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됐던 일본하고 미국을 단순 비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르다. 아직은 좀 이르다. 뭐 물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럼 왜 시장이 그런 얘기가 나오냐?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하나의 공식 같은 건데, 물론 이거대로 가지는 않아요. 이거대로 가지는 않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걸 참고를 많이 하니까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10% 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테일러 준칙에 의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6%여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실업률이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마이너스 성장률도 1, 2분기에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6%는 굉장히 깊은 거니까 미국이라고 하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연준 스스로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한 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2016년 5월에 그때 뭐 한참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실질적으로 한번 올린 이후에 크게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이었던 2016년 2월에 앨런 의장이 이제 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서 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글로벌 증시가 대바닥을 잡았던 기억도 없잖아 있는데, 그때 3개월 후에 5월 달에 극한의 상황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마이너스 금리도 고려할 수 있다. 사실 굉장히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죠. 뭐 최후의 상황이라면 아직까지 뭐 검증이 되지 않은 약이라 하더라도 한번 투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제 연준에서 연준 의장에 의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단어 자체가 나왔다는 거는 당시에는 좀 이제 크게 받아들여졌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연준이 저기까지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한 2016년 5월 다음이었던 2017년에는 이제 가장 뭐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좋았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 파월의 발언도 일단은 표면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마이너스 금리라는 그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뭐 미리 너무 선을 긋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을 더 열진 않지만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선에서의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가장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될 건데, 지금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뭐 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기대가 좀 많이 됐다가
지금 약간 좀 실망 아닌 실망이 좀 나왔던 게 렘데시빌인데 지금 뭐 그 치료 기간 한 30% 정도 줄여줄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그 경기 최악의 상황에서 렘데시비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치료 기간 정도를 잠깐 줄여주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 앞서 유럽과 일본의 케이스를 봤을 때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대출에서 실제로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받았는가? 적용받은 적은 있습니다. 뭐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은 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예금자들한테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중앙은행과는 마이너스 금리인데 고객들에게는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못하고 그냥 제로 금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다 손실이 발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유럽의 은행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론적으로 발생한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 사람들이 예금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은행들이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뱅크런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 그게 다 은행의 부담이 됐고 그러면 은행이 부담을 느끼니까 은행이 대출을 늘리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마이너스 금리는 대출하지 않으면 그 페널티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을 하자는 거예요. 뱅크런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궁극적 목표였던 대출 확장에 있어서는 은행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매출이 줄어드니까 약간의 손실만 발생해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오히려 몸을 더 사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대출 태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는 유럽과 일본이 둘 다 실패를 했더라는 게 역사적 현재까지인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 시장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뭐 CMA 같은 거 한때 많이들 하셨을 건데 지금 뭐 CMA뿐만이 아니라 MMF 시장 이런 것도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금 이자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하루라도 맡기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다가 많이 활용들 하시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거기다가 누가 돈을 넣겠습니까? 그러면 이 규모가 벌써 미국만 하더라도 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자금이 만약에 이탈한다면 미국에서 오히려 단기 금융의 그 팬데믹 초반에 그 단기 자금 시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패닉이 왔던 것들을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봤을 때 물론 뭐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안 했으면 더 힘들었을 거다라는 뭐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거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았나라고 해서 앞으로 연준은 뭐 상황이 악화되고 하면 뭐 마이너스 금리가 뭐 못할 카드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효용은 좀 의문스럽고 부작용은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뭐 그래서 지금은 연준은 금리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라 매입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이제는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ETF를 통한 뭐 주식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한국은행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좀 낮추긴 했는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릴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사실 한국은행도 지금 연준과 비슷하게 원래 하던 매입 프로그램도 좀 확장을 하는 쪽으로 그 세상은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멸종시킨 것이 바로 금리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두 경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